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근 2주 이상 원인 모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밤마다 긁어서 잠을 설치거나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가려움증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날씨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54세 김모 씨는 6개월 동안 손바닥 가려움증을 단순 피부 문제로 생각하고 약국 연고만 발랐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2주일까요? 우리 몸의 피부 세포는 대략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극이나 가벼운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은 보통 2주 안에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2주가 넘어서도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 간이나 신장, 혹은 내분비계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피부과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만성 가려움증 환자의 약 30%가 실제로는 내과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70% 이상이 초기에는 단순 피부 질환으로 오인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피부 건조증이나 두드러기,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외에도 가려움증은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알려주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부위의 가려움증이 어떤 질환과 연관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43세 박모 씨는 평소 건강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바닥과 발바닥에 유독 심한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밤만 되면 가려움이 극심해져서 긁다가 상처가 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인 AST와 ALT가 정상 범위의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지방 간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울까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들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 담즙 속에는 담즙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담즙산염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피부 말단 부위,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손발은 신경 말단이 집중된 곳이라서 가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이런 간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밤에 더욱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담즙산염의 자극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증과 함께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거나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61세 최모 씨는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이 넘은 환자였습니다. 혈당 관리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고 약도 자주 빼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양쪽 종아리에 극심한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고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생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9.2%로 정상 범위인 0.7%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왜 종아리가 가려울까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말초 부위의 신경이 먼저 망가지는데 이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 이상이 생기는데 이게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종아리 가려움증의 또 다른 원인은 하지 정맥류입니다. 67세 이모 씨는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종아리에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니 하지 정맥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이 정체되면 염증 물질이 쌓이고 이게 주변 피부의 습진을 일으켜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모 씨는 결국 정맥류 치료를 받고 나서야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신호는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나는 동반 증상들입니다. 58세 정모 씨는 3개월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5kg이나 체중이 빠졌습니다.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가족들의 권유로 종합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이 가능했지만 정 씨는 그냥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을 더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며 아찔해했다고 합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황달이 나타난다면 이건 담도, 즉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악성 종양이 담도를 압박하거나 막으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그러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고 담즙산염이 온몸을 돌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이건 암이 진행되면서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장 질환도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49세 한모 씨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온몸에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등과 팔 부위가 심했는데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긁게 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배출돼야 할 요독소와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한 신장질환 환자는 인과 칼슘의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 건조증도 심해집니다. 한 씨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투석 방법을 조정하고 가려움증 완화 약물을 처방받아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36세 여성 장모 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늘고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온몸이 가렵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됐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의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땀이 많이 나면서 피부 자극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대략 큰 물병 한 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 물일까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은 물을 이용해서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물은 피부 세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므로 깨끗한 물이나 보리차 같은 것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하세요.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계 외에 림프계라는 또 다른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림프는 노폐물과 독소, 세균을 운반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가 없어서 근육의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림프 순환이 정체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 트러블과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림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목 양옆에 림프절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 림프절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촉진됩니다. 유튜브에 림프 마사지 방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을 통해서도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식단을 개선하세요. 술과 인스턴트 가공품은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술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간과 간염, 간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라면, 햄버거, 치킨 같은 가공품은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음식들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속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집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통곡물인 현미, 귀리, 퀴노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에서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 호두도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네 번째,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표면의 천연 보습막이 벗겨집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와 천연 보습 인자들이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뜨거운 물은 이 보호막을 녹여서 씻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운 겁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물로 샤워하세요. 그리고 샤워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왜 3분일까요? 샤워 직후에는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보습 성분이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둬서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면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 빠르게 증발하죠. 그래서 샤워 후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서 닦고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습제는 아끼지 말고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몸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를 여러 번 나눠서 바르세요. 다섯 번째, 실내 습도를 관리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습도가 이보다 낮으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과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매일 물을 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세척하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옷 선택에도 신경 쓰세요.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피부를 자극하고 정전기를 일으켜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을 입으세요.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100%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새 옷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한번 세탁한 후에 입으세요. 세제도 순한 제품을 선택하고 섬유 유연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피부에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2주 이상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을 확인합니다. AST와 ALT는 간 세포가 손상됐을 때 혈액으로 나오는 효소입니다. 정상 수치는 보통 40 미만인데 이보다 높으면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빌리루빈이라는 수치를 확인하는데 이게 높으면 담도가 막혔거나 간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로는 크레아티닌과 BUN, 즉 혈중 요소 질소 수치를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에 쌓입니다. 정상 수치는 0.7에서 1.2 정도인데 이보다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당뇨병 검사로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데 0.7% 미만이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로는 TSH와 T3, T4 호르몬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런 기본 검사 외에도 필요에 따라 알레르기 검사, 자가 면역 질환 검사,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 등의 영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성공률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병을 키웁니다. 72세 윤모 씨는 1년 넘게 온몸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결국 딸의 강권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림프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1년 전에 오셨더라면 치료가 훨씬 쉬웠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로 병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윤 씨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게 후회된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45세 서모 씨는 3주간 지속된 손바닥 가려움증으로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간 섬유화가 발견됐지만 금주와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으로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 씨는 가려움증이 제 생명을 구했다며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30대, 40대에서도 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간 질환과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과 연고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피부가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이라면 피부과뿐만 아니라 뇌과 검진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서 바르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증상을 가려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을 맹신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
예를 들어 특정 식품만 먹으면 낫는다거나 이상한 크림을 바르면 된다는 식의 정보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고 똑똑합니다. 어디가 잘못되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가려움증도 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행복도 건강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2주 이상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바빠서, 별일 아닐 것 같아서, 병원 가기 귀찮아서 하는 이유로 미루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게 귀찮으신가요? 하지만 병이 커지면 병원을 몇 달, 몇 년씩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루 시간 내서 검사 한번 받는 게 나중에 몇 달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 술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소주 반 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둘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이미 몸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므로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비만이신 분. 지방간의 위험이 높고 지방간은 간염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력이 있으신 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간질환, 신장질환, 암 병력이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군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중장년층,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인터넷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피부가 가봐가 아니라 2주 넘었으면 내과 검진도 받아봐 라고 조언해 주세요. 작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서 조기에 병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은 간 질환을, 종아리 가려움증은 당뇨병이나 정맥류를 의심해 보세요. 셋째, 가려움증과 함께 황달이나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암이나 심각한 담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림프 마사지, 건강한 식단, 철저한 피부 보습, 적정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다섯째, 술과 가공식품을 끊고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드세요. 여섯째,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고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일곱째,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증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